자, 안녕하세요. 정상윤입니다. 오늘 9월 18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수요일 밤입니다. 밤 지금 9시인데요. 원래는 제가 오늘 이 노후 파산 저번에 올려드린 거 있죠? 마무리 방송을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힘드네요. 왜냐면 오늘, 어제 강의한 세팅하느냐고 새벽 4시에 잤나? 4시에 잤구나. 그리고 4시간 반 자고 난 다음에 또 아침부터 또 강의한 마무리하고 오늘 제가 웅진코웨이에서 리더십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점장 매니저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4시간짜리 강의였거든요. 여러분 4시간 서서 강의하면 맛이 가요, 완전히. 왜냐면 또 제가 굉장히 좀 파워풀하게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라서 4시간 강의하니까 완전 맛이 가지. 근데 이제 1시부터 5시까지 강의하고 그다음 이 사무실을 왔죠. 왜냐면은 또 7시부터 9시까지 1대1 세일즈 코칭. 또 우리 수강생이 기다리는데 제가 어떻게 맛이 가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또 어떻게든지 이 펌프업을 한 다음에 또 방금 전에 또 좀 전까지 2시간 동안 또 강의를 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맛이 가서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혹시 또 이 방송 기다려주신 분이 좀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일주일에 컨텐츠 2-3개 정도는 계속 올려야지 여러분들께서도 좀 봐주실 만한 좀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 장비 키고서 실버 파산 노후 파산 하려고 했더니 맛이 가서 안 되겠어. 그래서 일단 좀 짧은 거 재밌는 뉴스. 그래서 요건 신규 기획 코너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컨텐츠들이 좀 묵직하고 센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우리 영업인들은 항상 다양한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세상 변화에 대해서 항상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세일즈 분야가 얼마나 이게 변화가 극심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을 차지하시는 업종인 보험 세일즈뿐만 아니라 지금 브리핑 영업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콜 영업, 부동산 영업, 다양한 영업 하시는 분들 보실 텐데 여러분 이 기업의 변화, 시장 변화가 극심한 만큼 세일즈의 분야의 변화도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자주 올려드릴 코너 중에 하나가 정상인의 선견지명이라는 말은 네가 쓸 수 있어! 써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세상 시야에 대해서 그런 뉴스, 최신 뉴스, 그 다음에 이 세일즈에 관련된 뉴스나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시키고, 그 다음에 또, 꼭 세일즈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금융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제가 오픈해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들이 맨날 고객들 만나면, 자, 예를 들어서 보험인 경우에 맨날 고객들 만나서 치매, 암, 심근경색, 심장마비 지긋지긋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항상 눈을 떠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동하고 뭐 할 때 뉴스 검색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바쁘고 정신없을 때 못 보는데 그런 부분 중에서도 굉장히 좀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갈 것들을 제가 딱딱 찍어가지고서 알려드릴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정상의 그러니까 선견지명이라는 코너를 제가 이제 좀 소프트하게 올려드릴 것인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사적인 내용을 주로 들어드릴 내용이고, 그래서 좋아요, 댓글, 구독 잘 해주시면 계속 가는 거고, 그냥 댓글도 없고 그냥 형편없고 그러면 그냥 집어 던지는 거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인생이. 그죠? 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이 9월 6일 기사입니다. 전 세계 자율주행차 도입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지금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속도로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 핸들 보세요. 그죠? 자율주행차. 이제, 자율주행차 뭡니까? 차가 알아서 가는 거죠? 그죠? 이 자율주행차 기술이 5단계인데 이미 여러분들 이게 지금 거의 4단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가 5레벨인데 지금 4단계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보면 기사 보시면은 이제 자율주행차가 도입된다는 거죠. 여기 저 핀란드도 자율주행차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죠? 예, 수년 새 세계 곳곳에 자율주행차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되면요,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계들이 운전하는데, 인간은 이 감성이나 어떠한 인식에 오류가 있겠지만, 기계는 그게 없어요. 소프트웨어만 완벽하다면,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에서 인간 에러를 획기적으로 줄일 혁신적인 방안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꼽고 있다. 이렇게 딱 내어있죠, 여기, 그죠? 그래서 지금 이미 노르웨이는 이미 지난해 운전자가 타지 않은 자율주행 미니버스 공공도로 시범 운행을 위한 법제화에 맞췄다. 그죠? 속속 들어가. 이게 새로운 산업 분야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도 어쨌든 세계 10위인데 굉장히 준비가 잘 된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도. 왜냐면 IT 기술 뒤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예상되기에는 이 자율주행차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이내에 다 도입될 것 같아요. 길바닥에서 볼 것 같단 말이지. 왜냐면 이게 이제 5G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자율주행을 하려면 이 차들이 차하고 다 이게 소통을 해야 돼요.
차 자체 센서만으로 안 된단 말이지.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같은 걸 다 소통해야 되니까. 이게 5G 그러면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그 노드라고 표현하는데 이 소통의 그 단위가 되면요, 인터넷에 상시 접속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방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소통하기 때문에 무선 데이터 대역폭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물 인터넷 5G가 지금 이 보급되고 지금 확 뻗쳐나가고 있는 것인데 5G가 얼마큼 보급되느냐에 따라서 자율주행차 기술이 현시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그 결정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서는 아마 빠르면 3년에서 5년 이내에 이제 우리가 실제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시내버스. 그죠? 그런 일정한 그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버스 전용 도로로 다니니까 그다음 화물차. 아니면 대형 고속버스. 고속버스도 고속도로에 그 전용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부터 많이 도입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차차차 어느 순간에 했나 말이죠. 그러면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운전 기사분들 밥그릇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그런 분들이 또 세일즈에 뛰어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일즈는 더 경쟁이 치열해지겠고, 또,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매니저 리더분들은 단시간 내에 또, 우수한 자원을 확보해가지고 세일즈 역량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기사는 결국은 이런 세일즈나 그런 쪽에 또 많은 경쟁 도전이 생긴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면 딱 느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손해보험 근무하시면 생보도, 야, 이거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이거 시장 멀지 않았구나. 그죠? 그럼 자율주행이 되면 인간의 에러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없어져요. 자동차 보험이. 왜? 사고가 나면 그것은 이제 기기 결함이거나 소프트웨어 결함이기 때문에 그건 차를 만드는 회사하고 보험사하고 싸울 일이지 인간은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자율주행차가 여러분 진행된다는 것은, 아, 자동차 보험 생각보다 멀지 않았구나. 운전자 보험도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또 대량의 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 충격이 있기 때문에, 산업에 충격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자동차 보험 전문 회사들 주가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들이 예고되는 상황인 것인데, 물론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이 나왔다고 순식간에 다 다이렉트 보험화 된 건 아닙니다. 차차차. 근데 서서히 그게 계속 간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이거 뭐 자동차 보험도 안 되고 운전자 보험도 안 되고 보험도 다 하겠네.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100년 전에 자동차가 보급될 때, 자동차가 포드를 통해서 대량 생산되면서 자동차가 보급될 때, 그때 이 마부들 있죠. 마차 끄는 마부들하고 그 마차 만드는 사람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어요, 미국에서. 야, 이 자동차가 나오면은 죄송합니다. 목이 지금 맛이 갔어요. 종일 그냥 몇 시간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야, 이 자동차가 나오면 마차 뭐 다, 그 말하는 외양간이니 뭐니 없어질 거 아니야? 그 종사하는 인구들. 그 다음에 또 이 마부들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마차 만든 사람 다 백수되잖아요. 대규모 시위가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일자리가 더 늘어났죠. 왜? 자동차 운전기사 생겼잖아요. 자동차 수리하는 데 생기고, 생산하는 공장 생기고, 주유소 생기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직장이라는 건 산업이 발전되면요, 없어진 쪽이 있지만 그게 또 딴 데가 또 생겨요. 이게 특징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점점점 이게 이제 쇠퇴하겠지만, 제가 이제 웅진코에 가서 강의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요새 렌탈 시장이 뜹니다. 렌탈 시장이 뜨는데, 지금 여러분 집에서는 우리가 렌탈 서비스 쓰는 것이 정수기, 그 다음에 청정기, 아니면 또 뭐 좀 옷이 많은 경우 스타일러스 쓸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비데, 청정기, 정수기.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한 10년 전만 해도 전화기 고장날 때까지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터넷에 상시 접속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서 2년마다 3년마다 교체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3, 4년 지나면 이게 느려서 못 써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전화기는 고장나야 바꾸는 건데 지금은 2, 3년만 남아도 고치는 렌탈 형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급제폰을 일시납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요금제 무적하고 사잖아요. 이 사물 인터넷이 좀 더 보급되면요, 냉장고도 2, 3년 만에 교체한다는 뜻이고, 집안에 있는 모든 그런 사물들, 가전제품에 인터넷 접속돼요. 그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렌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 그게 스마트홈 시대가 열리면요, 모든 가전제품이 다 이제 렌탈 형식으로 진화됩니다. 왜? 매번 2, 3년마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고 이게 경험의, 그러니까 소유에서 이제는 공유와 경험의 시대로 넘어가는 우리가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스마트홈 시대가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반 개인 가정에서 화재보험 드시는 경우가 없죠. 근데 화재보험이 아니라 만약에 집에 있는 모든 사물 인터넷이 하나의 것으로 연결돼 있을 때 해킹이나 그런 거 터져서 만약 집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그런 빅데이터 단란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화재보험이나 스마트홈 보험 같은 게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손보에 계신 분들은 저쪽 그런 쪽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런 개인이 집에 그런 집보험, 화재보험 같은 거 들은 경우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IT 관련된 보안보험 같은 시장이 새로 뜰 것 같아요. 그런 쪽이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쇠퇴해도 그런 시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은 렌탈 시장 눈 관심 기울이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일즈 조직이 다 뭔가 이게 내수 침체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 워낙 경쟁자가 치열해지고 지금 막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축소되거나 아니면 포화 상태에 있는데 지금 떠오르는 유일한 시장이 있어요. 렌탈 시장이에요. 렌탈 시장. 지금 웅진코웨이가 거의 독과점 사업자이긴 한데 지금 삼성전자도 뛰어들고 있고 LG전자니 뭐니 거의 모든 그런 전지회사들이 지금 막 뛰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SK그룹이 아시겠지만 동양매직 인수해가지고 SK매직이라는 렌탈 서비스 만들었죠. 지금 렌탈 서비스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웅진코에나 이런 데로 복수코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보험하시면 웅진코에도 해. 그래서 정수기 팔다가 보험도 하고, 그죠? 왜? 가정방문 하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업종 가지고 승부내는 시장 틀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소됐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일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점점 통합 콜라보 영업이 이제 중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런 식으로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험 세일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집을 오래도록 관리했어. 그럼 그 집에 여러분들이 정수기나 아니면 렌탈 비데나 아니면 그 안마기 같은 거 하는 거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만큼 친숙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러한 콜라보 영업에 대해서 따로 한번 코너를 갖춰 드리겠고, 어쨌든 이 주제에서는 이러한 지금 자율주행차 시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과연 자율주행차가 3년, 5년 뒤에 우리 눈에 시야에 등장할까요? 운전자가 없는 차가 우리를 알아서 태우고 알아서 내려주는 그런 시대가 될지 정말 흥미진진한 미래의 진행 상황입니다. 한번 관심 가지고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런 기사 검색하시고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들한테도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유통에 관련된 분들이나, 그죠? 여러분이 만나신 고객들 중에 유통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어떤 운수업에 하신 분들한테 이런 거 얼마나 좋은 주제입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저축성분 같은 거 들어야 되겠잖아요. 왜? 혹시 백수 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예, 얼마나 좋은 소재겠습니까? 자, 또 하나의 소재가 또 보험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자, 이건 9월 4일 뉴스예요. 여러분, 암보험 돈 못 받은 삼촌 보고 인공지능 보험 설계사 만든 30대 CEO. 자, 어쩌면 여러분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가슴 뜨끔한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보험 팔아?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보험 상품을 파는 인공지능 보험 설계사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보험은 원래 설계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팔 수 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혁신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보험업법 38조의 예외 적용을 허용해줬다. 인공지능 설계사 아이디어는 30대 청년 CEO가 낸 것이죠. 유승재 페르소나 시스템 대표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연학습이거든요. 한국말 자연학습. 우리말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죠? 네, 이 분야를 만들어갖고 3년의 고생 끝에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개발해 성공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래 보험을 판매할 수 있어. 신사업으로 이거 세팅을 이렇게 이거를 편의를 해준 거죠. 그죠? 특례를 지금 적용해 준 건데,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유 대표는 대형 인공지능 개발할 때도 보험을 염두에 뒀다. 그런 성실하고 부지런한 공무원 삼촌이 계셨는데 암에 걸려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 암보험에 가입했지만 가입 당시 보장 내용을 이해 못해 보험료만 실컷 내고, 그죠? 보험 못 받는 것을 보고 문지기시 갖게 된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관리가 안 돼갖고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항상 우리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냥 결국에 이 유 대표가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냥 이 뚜껑 열려갖고 암보험 결국 이거 가입했는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결국은 인공지능이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수많은 보험 상품을 가입해보면서 가입부터 유지 청구 단계 개선적 보험금이 타잡았다. 자, 올해 5월 금융위 혁신사업자 선정됐고 내년 1월부터 DB 손잡고 인공지능 설계사를 선보인다. 일단 간단한 암보험부터 판매한다. 전화로 보험 상품 판매하는 텔레마케터가 15분 내에 상품 판매 시간 소요된다는 인공지능은 4분에서 5분 단축. 장황하게 설명하는 핵심만 딱딱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24시간 내내 가입자 원하는 시간에 충분한 설명. 그죠?
왜냐면 야간에 안 왔는데 인공지능 그런 거 없잖아요. 새벽 3시에 퇴근하신 분들도 설명 들을 수 있고, 야, 이거 굉장히 이거는 경쟁력 세죠.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 2시, 3시에도 언제든지 설명 들을 수 있고, 그러면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판매 목표 연간 1만 건이다. 이거는 최대치가 아니라 줄인 거나 말이지. 왜? 40만 명에 달하는 보험 설계사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 일국의 우려를 인식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지적을 많이 받는데 감정 노동자인 설계사들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인공지능에 맡기고 심도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적 관계라고 설명하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 그쵸? 인공지능이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떤 소비자 경험이 중요하죠. 인터넷 수요 되게 빠른 SNS. 야, 인공지능한테 한번 가입했더니 야,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 더 싸. 왜? 이거 분명히 이거는 수당, 기계가 하는 거니까 사람이 판매하는 거 수당을 적게 할 거 아닙니까? 경쟁력도 좋겠죠? 인공지능이 하는 거니까 실수도 적겠거니와, 그죠? 이건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기사입니다. 인공지능이 보험을 판매하는 시대가 이제 문 앞에 온 것 같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암보험이나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단순한 보험 되겠지만, 물론 시장이 양극화가 더 벌어지겠죠. 그리고 좀 더 빅사이즈의 보험 같은 경우에 여전히 사람이 하겠지만, 과연 이거 굉장히 이건 의미심장한 기술입니다. 과연 그러면 보험만 그러겠어요? 다른 세일즈는 더 하겠지, 뭐. 아니겠어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과연 나는,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영업이 안 된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더 빡시게 하시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 기사는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세일즈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죠? 단순 반복된 업무 모든 거에 적용된다는데, 제가 그래서 퓨처라는 강의 한번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다가오는지는 정말 알 수가 없지만, 정 미스테리한 시대이지만 어쩌면 누구에게는 엄청난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한탄함과 고난에 닥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보험을 판매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는 인간으로서 어떠한 차별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자율주행차가 등장한다. 그럼 자율주행차 안에서 보이스로 인공지능이 막 보험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 그쵸?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세상이 참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나는 정상훈 강사는 강의를 인공지능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미 딥페이크라 그래가지고 이 영상도 다 인공지능으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강의조차도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과연 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방송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상훈의 선견지명은 앞으로 이러한 최신 기사, 앞으로 이 미래에 관련된 것들 뿐만 아니라 금융적인 것들 다양하게 아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짧게 오늘 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9월달 벌써 이제 아침 저녁 바람이 차지고 있습니다. 영업하시기엔 더운 날보다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 너무 또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말씀드렸죠. 10월달, 11월, 12월 굉장히 중요해요. 1년의 4, 4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말, 연시.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연시를 준비하는 새해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돼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9월달 이제부터 고삐 바짝 조이시고 신발끈 조이시고 정말 빡시게 달리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